그리스 정치권이 2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의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금 삭감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히며 기준금리를 현재 연 3.25%에서 유지키로 했습니다. 벌써 8개월째 동결입니다. 순재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급등으로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5%나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예상치보다도 높은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소식에 이마트, 롯데쇼핑 등 유통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어제 6개월 만에 코스피가 종가 상으로도 2,000포인트를 회복했었는데요. 2,000포인트 좋아라 하는 것도 잠시 하루 만에 곧바로 2,000포인트가 반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한때 1970선까지 밀렸었는데 2시 지나면서 1996포인트까지 올라오며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네요. 무난한 옵션 만기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오늘이 드디어 2월 옵션 만기일이지요. 지금 프로그램 매물이 한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비차익 중심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어서 베이시스와 연관되어 있는 차익 쪽의 매물은 많지 않아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외로 오후장 들어 낙폭도 빠르게 줄이고 있는 모양인데요. 나머지 변수들 보면 금리는 동결됐고 중국의 물가는 조금 부담이지만 큰 영향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아주 새로운 헤드라인까지는 못 들려주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선전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어떤 종목이 또 강세를 띠고 있는지 자세한 종목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다시 불거진 그리스의 우려와 예상치를 웃돈 중국의 물가 상승률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불안 심리를 다소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옵션 만기일까지 맞은 우리 국내 시장의 흐름도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2,000선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내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36% 하락한 199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현재 5천억 원 넘게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현재 17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92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현재 2,100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장중 한때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요.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사흘째 강보합권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38% 상승한 5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5거래일째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31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368억 원, 외국인은 10억 원의 소폭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그리스 정치권의 긴축 협상 불발로 불안 심리가 재부상하면서 사흘 만에 상승했는데요. 1,170원대에서 출발한 환율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점차 상승폭 축소하고 장중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 재차 상승하면서 1,1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의료종류과 건설업, 은행과 화학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권과 전기가스업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2.38% 낙폭하고 있습니다. 10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프로그램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반면에 화학 정유주가 중국의 수요 증가에 대해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이 2.62% 상승하면서 43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기대로 건설주 역시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3.19% 상승하면서 32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2.11% 상승하고 있네요. 반면에 한국전력은 3.36% 빠지면서 25,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43% 강보 하권에서 현재 3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 빠지고 있네요. 서울반도체는 1.17% 오르면서 25,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다음 주부터 86만 주에 달하는 대량 물량이 출하될 것이라는 소식에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강보 하권에서 111만 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4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76% 상승하면서 3,5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도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증권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2.83% 빠지면서 6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우증권 역시 2.86%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3.26% 낙폭하면서 현재 13,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1.75% 빠지고 있네요.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는 현재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7.18% 상승하면서 29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에너지도 7.43% 오르고 있고요. 오성 LST도 4.83%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과학벨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가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대부분은 과학벨트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입니다. 유라테크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5,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보화학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대주산업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7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트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이어서 키이스트와 펜엔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시청률이 급등하면서 제작사인 펜엔터테인먼트와 키이스트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키이스트 현재 2.27% 상승하면서 4,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역시 2.51% 상승하면서 6,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은 문재인 효과의 8일째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 생명과학 상한가 기록하면서 3,1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들 제약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현재 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2시 7분. 여러분은 지금 2월 옵션 만기일의 주식시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2,000.04.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데 그 원인 한번 알아볼까요? 현대증권의 오은수연권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옵션 만기마저 변동성 크네요. 아까 1970선까지 밀렸었는데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낙폭 줄이는 원인 어디에 있나요? 예, 일단 오전장에서 좀 낙폭이 커졌던 이유는 일단 그리스 사태가 협상이 일단 좀 불발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중국의 물가 지표가 좀 4.5%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크게 벗어났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춘절을 전후로 해서 그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1월 물가의 상승 압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부터는 좀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0.7%로 나왔습니다. 12월 달에는 1.2%에서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측면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에 좀 그 물가 압력을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지준율 인하라든지 통화정책, 경기 부양과 관련된 통화정책은 지금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약간 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전장 좀 낙폭 확대에 또 한 가지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약간 기대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그 그리스 정부의 한 관계자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어떤 2차 구제금융 지급이 승인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발언들을 했던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좀 알려졌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그리스와 관련된 그 협상이 불발된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연금 삭감과 관련된 부분 딱 한 가지만 남아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모두 다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연금 삭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장도에서 좀 반등하는 이유를 좀 그리스 문제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또 민감하게 원달러 환율도 1120원대 재진입 하는 것 같더니 1110원대 중반까지 빠르게 또 상승폭 줄이네요. 자, 오늘도 보면은 건설과 화학, 특별히 뭐 정유 그리고 조선 같은 경기 민감 섹터가 여전히 끌고 가는데 어떤 특정 섹터에서만 순환매가 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작년 한 해, 2011년 한 해 외국인들이 총판 물량이 8조 1천억입니다. 그런데 1차 LTRO 장기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산 거는 대략 9조 원이 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샀습니다, 지금. 더 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장세를 좀 유동성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4분기 실적에서 확인을 했지만 실적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장세를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 다시 말해서 증시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것이 돈의 힘이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TR로 시행된 이후에 돈이 몰리고 있는 업종이 어딘가를 봤더니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업종이 건설기계, 중공업, 화학, 에너지, IT 이들 업종이었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들 업종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은 당연히 이들 업종 위주로 해서 짜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건설기계, 소재, 에너지, 금융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서의 소형주가 아니라 대표주,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오은수 연구원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0.74 낙폭은 고작 3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의견은요. 옵션 만기의 단기 차익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데 1980선 단기 지지선으로 보고 보유 전략을 제시한다라고 하셨네요. 최종대 차장님은요. 단기 추세 하락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관심 업종에 대해서 분할로 사도 좋다고 하고 계시고 신승윤 대표님은요. 오늘 뭔가 매수하거나 매도하기보다는 투자 판단은 옵션 만기 오늘 이후로 미뤄보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따라서 종목별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기술적으로 조금 정체를 보이다가 2000선 안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진 이사님은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데 상승 시에는 조금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조정 시에는 저가에 좀 사는 이 같은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주셨네요. 이번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보면요. 역시 오늘 강세인 화학과 건설이 있습니다. 금융 그리고 지주사도 최근 흐름 계속 좋죠. 최종대 차장님도 기계, 건설, 비금속 쪽, IT, 운수장비, 철강, 바이오제약 말씀하고 계시고 신시훈 대표님도 최근에 저가 매수 할 수 있다면 게임주 언급하셨는데 계속해서 관심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IT 건설, 특별히 오늘 OCI가 급증하는 가운데 태양광, 화학 섹터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철강과 기계, 지주사 특별히 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화까지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오늘 급등이죠. 김영진 이사님 관심 업종도 보면 소재와 건설, 금융과 같은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돼 있는 업종 내에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옵션 만기임에도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0포인트 안착에 보다 무게를 두고 계신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에 많은 전망들이 미리 있었지만 프로그램 매물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000포인트까지 낙폭을 많이 줄이는 이유, 그리스에 대한 기대감 맞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변수가 겹쳐져 있는 하루인데요. 먼저 옵션 만기일이니까 좀 짚고 넘어가면 옵션 만기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장중에 다소 좀 출렁거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장중에 변동성이 좀 많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오전에 커졌던 낙폭을 오후 들어서 좀 만회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가 매수 차익 잔고가 이제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2조 3천억 이상 수준으로 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좀 만기에 임박해서 매물 부담이 좀 있다고도 이렇게 좀 걱정들 하셨었죠. 다만 물량이 이런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언제 출회될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거 경험상 지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는 만기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오전부터 이제 외국계 특정 창구 골드만삭스 증권 창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꾸준히 매도가 되고 있는 비차익 매물들이
것들이 이제 조금 뭐 우려 아닌 우려가 되겠는데요. 지금 장중에 3,700억 이상 이렇게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뭐 만기에 따른 공교롭게 오늘 만기일인데 만기에 따른 매물이라고 단정지어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반대로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들의 현재 순매도 규모가 100억 이하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비차익 매물에 관계없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기존의 추세적인 매수세 유입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시스가 최근에 그 콘덴고 1.0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오늘 오후 이제 뭐 마감 1시간도 남기지 않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오늘 오전처럼 이제 1.0 이하 수준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매물 출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꾸준히 유입되었던 외국인들의 종가의 어떤 뭐 프로그램 형태의 매수도 한 번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2월 만기를 이렇게 무난히 좀 오늘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결국 베이시스가 이론적으로 하락하면서 수렴할 수 있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이런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 뭐 구제금융 합의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면서 뭐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오전에 시장이 조정받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죠. 결국 그리스의 3개 정당 당수들과 또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EU, ECB, IMF 트로이카가 마련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 합의안에서 결국에는 연금 부분 쪽에서 어떤 그 뜻을 모으지 못한 걸로 이렇게 좀 전해지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의 사태를 둘러싼 이런 뭐 우려가 좀 더 커지겠지만 다행히도 뭐 오늘 오후에 유로존 긴급 재무장관 회의에서 맞춰서 다시 한번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지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수급 동향은 외국인들과 국내 자금의 대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국내 자금이 이제 다소 좀 그 출회되는 그런 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에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주식형 펀드에서 3조 원가량 순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개인도 매도 성향이 강한데 다만 최근에 펀드의 순 유출 규모가 다소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환매가 좀 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객 예탁금이 또 반대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자금들은 펀드 환매 자금이나 꼭 이런 자금들은 결국 증시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증시의 이탈이 아닌 대기 수요인 셈으로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늘어난 그 매수 차익 잔고가 매물 부담을 느끼게 할 만한 수준이지만 최근에 양호해진 유럽과 미국 경제 상황 고려해 보면 그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주로 했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향후에 2000포인트 선을 안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런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이어질 수 있느냐는 이제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로의 어떤 전환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의 어떤 실물 경제가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역시도 위기가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이룬 것은 아니다라고 감안해 본다면 이제 2000선을 테스트하면서 안착하기 위한 시간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어떤 기술적인 조정을 좀 거치면서 그렇지만 향후에는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어떤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이런 요소가 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를 봐야 되겠고요. 또 그 안에서 기관들의 어떤 선별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초과 수익률을 내기도 합니다. 단 반대로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업종들 종목들 속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 그리고 지수가 정체된다면 이제는 중소형주
중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까지도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데도 조금은 덜 오른 업종, 어떤 또 종목이 있는지 궁금한데 아까 보니까 상장 폐지 이슈 최근에 몰고 왔던 한화도 있고 오늘 급등하는 OCI도 있더라고요. 업종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관심 종목에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쪽이 운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들였는데 주가 상승률은 낮았던,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 투자가 돼 매물이 좀 많았던 업종이 되겠는데, 자동차를 포함한 운수 장비 업종을 추가적인 조정이 좀 보이거나 어떤 하반 경직성이 확보되면은 추천을 좀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존의 추천 업종들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IT 쪽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지금 이제 조금씩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최선호 업종은 IT가 될 거고요. 지금 시장을 상승하는데 가장 주도 업종인데 최근에 순환매에서 다소 좀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하이닉스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그러면 건설 업종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미국의 주택 시장이 반등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플랜트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도 개선이 될 텐데,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을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화학업종 강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전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 최근 들어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 등의 태양광의 주요 밸류 체인들의 가격이 이제 상승세로 좀 돌아서면서 태양광 업황의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OCI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있는데, 오늘도 30만 원대 지금 안착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SDN,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기계 업종인데요. 환율 수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이등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쪽에 편중되어 있던 전방 산업이 기계나 건설, 조선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사업 실적이 좀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는 세아베 스틸,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향후에 금년도 실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동양기전에 대해서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지주회사인데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들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자회사들의 실적 회복, 주가 회복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LG, 두산, 하나를 추천을 하는데요. 특히 하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장 폐지 실질심사 이런 좀 해프닝도 있었는데,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영 투명성의 제고가 되고 경영 시스템이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친화적인 기업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월 9일 옵션 만기일 날이죠. 이번엔 선물 쪽 동향 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의 변수는 또 없을는지 한믹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대규모 선물 매도가 결국 만기일 날 나오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매물도 5천억 정도 있어요. 근데 시장 괜찮고 베이시스가 1.0 이상은 유지를 해주네요. 예, 일단 오늘 선물 흐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 전일 대비 0.45포인트 하락한 263.65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 시작 후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를 바탕으로 오전장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11시 후건 장중 이제 260.15를 저점으로 찍고 매도세가 둔화되면서 지수는 빠르게 반등을 하였습니다.
5장 기간의 선물 매수세가 거세졌고 그 결과 이제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263선을 회복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는 날 최근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베이시스 역시 1포인트 위를 견조하게 유지하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를 제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상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계절성을 보이기 마련인데 9월 말부터 이제 다음해 3월까지 좀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입이 연말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3월까지는 청산되는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올해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입은 있었지만 청산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2월 만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늘 이런 장의 배경에는 한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견조한 시장 베이시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연말 배당이 예상보다 좀 하회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수가 장기 상승 국면에 올랐다는 점이 오늘 이런 흐름을 연출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만기 이후에도 현재 이제 2조 원이 넘는 순차익 잔고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재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오히려 그런 쌓인 순차익 잔고에 청산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급락을 한다면 그때를 좋은 매수 시기로 삼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뭐 계속해서 쌓여있는 이 순찰장고 부담은 있더라도 시장이 참 강하기 때문에 또 이 옵션 만기도 참 잘 견디는 모습인 것 같은데 조정 시 매수하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3월에는 그럼 또 다시 부담 느낀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는 있겠군요. 중간에 청산이 크게 없으면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끝이 난다면 아무래도 3월달 만기에 청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뭐 워낙에 지수가 강하고 해외 대회 여건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청산이 일어나서 급락이 일어난다면 말씀드린 대로 매수 기회로 삼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지현 연구원님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뭐 분위기 갑자기 반전되거나 다시 낙폭이 커질 가능성은 낮게 보십니까?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베이시스가 1.27, 뭐 28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만기에 뭐 지난 2010년 뭐 그 독일 도이치 사건 때처럼 그때처럼 폭탄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너무 예상보다 빨리 2,000포인트하고 만기날 빼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조정이 좀 깊어질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선은 그리스발 악재가 일단 돌발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아침에 상당히 깊어졌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는 쉽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요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최근의 모양 자체가 그 지수 자체는 우상향을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일의 흐름을 보시면은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장에는 밀리는 형태의 그런 식의 진행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올라서 출발해서 또 밀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는 상승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전형적인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탈 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악재가 있어도 잘 안 밀리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반증하는 요소가 오늘 실제로 아침에 주가가 많이 밀릴 때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1,000억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물 매도 쪽만 강하게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과거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조정을 받는 도중에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지수가 뭐 한 5, 60포인트씩 급등을 해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를 안 하고 선물 매수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 추세는 일단 해칭 정도로 선물 대응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포지션을 잘 바꾸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만 증가하기 때문에 조정 자체도 단기로 아니면 낙폭을 빨리 회복해버리는 형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흐름이 강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추세는 위쪽 방향인 듯 싶은데요. 어제 2,500억 BW 발행 성공으로 STX 펜오션이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포함해서 STX 그룹주 자체가 급등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인식이 되고 있고 화두로 나서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종목을 가져가시기 전이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매수를 할 때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게 시장의 큰 화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실적 개선이나 그 다음에 고유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바닥권 종목이나 아니면은 고유가로 인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정유업체나 아니면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원자력 에너지 또 LED 조명 쪽,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쪽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주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 지금 오르는 모습만 사실 보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종목은 서서히 강해지면서 예전부터 서서히 탄력을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또 조정받고 또 오르기도 하고 조정받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단숨에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수 대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만한 종목을 사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도 시장에서 그런 종목을 찾으시면은 충분히 많고 또 그런 종목을 차분히 매집을 해들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도 오늘 드디어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 종목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개선이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이나 아니면 중국의 경쟁업체들이 지금 도산을 많이 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유가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는 가장 늦은 타이밍에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그 LED 관련주들, 서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초기부터 상승을 해왔고요. 지금은 쉬는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는 한전기술이 원전 관련주로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추격 매수는 여기서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조정을 좀 주면 공략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유가하고 관련된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S오일이 있겠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도 하루 이틀 만에 단숨에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1월 초부터 꾸준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5일선 타고 꾸준히 탄력을 받다가 막판에 지금 시세가 크게 폭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시세가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추격 매수를 하기가 좋은데 오히려 과거에 매수를 해 있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볼 때 차익실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중기적으로 조정 주면 다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는 좀 어렵고요. 보유나 아니면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핫 종목 소개를 한번 들어봤고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 가운데 강제 휴업 움직임 때문에 대형마트주, 특히나 이마트는 좀 많이 급락하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선 메디포스트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또 좀 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기존의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던 종목이 한번 대량 거래를 실으면서 크게 무너지면은 그런 종목들은 그때부터 추세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주식들을 가장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2011년도 6월 달부터 오른 주가가 쌍봉을 사실상 형성하고 20만 원권 고점을 못 넘기다가 결국 거기서 실적 우려감이나 대주주 매도 때문에 결국은 수급의 붕괴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은 큰 붕괴가 나오고 수급이 붕괴될 때는 반드시 매도 대응을
위험 관리를 원칙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려 계신 분이라면 이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기술적 반등을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매수는 단타 정도로만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마트가 지금 마트 휴업일을 강제로 지금 지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같은 이런 마트 업종들이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옵니다. 이마트도 지금 7%를 하락하면서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중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금방 바닥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거래량을 실으면서 지금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니만큼 당장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취하셨다가 나중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KTNG가 오늘 하락이 또 큰데요. 이 종목도 어제 아시다시피 담배값을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실적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장 수익성이 엄청나게 악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만 원권 초반권에서는 바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되니까 중장기 투자자라면은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낙폭이 마이너스 0.5포인트 상승 전환 임박인데요. 지금 시각이 2시 36분이고 외국인은 현물 쪽은 아예 매수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옵션 만기가 2,000포인트 어떤 안착시키는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원에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가 되는 모습이 오늘 잘하면 상승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현재 옵션 선물,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오히려 옵션 만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옵션 만기일에 따른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은 자체가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개선과 함께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차익 거래량이 물량 자체가 워낙 작고 전일 컨버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 정도의 수준의 국가기관 물량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옵션 만기일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오늘을 변곡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수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0포인트 안착할 모양이에요. 일단 지금 2,002.93. 일단 중국 물가는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부담이다 그런 분석도 있었었는데 향후에 괜찮아진다고 하고 일단 그리스는 사실상 연금 문제 빼고는 문제 해결 거의 다 왔다면서요. 예. 남은 일정들은 어떤 변수들이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유럽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디폴트 위기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주 36만 7만에서 지금은 37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무역 수지를 발표하게 돼 있고 미시건대 소비 심리평가 지수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내일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약 4.3%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무역 수지, 여러 가지 무역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지수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 자체의 지표 자체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보합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를 모니터링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 방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2002.58입니다. 오늘 거의 안 빠진다고 막판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2,000포인트 안착하는 건지 이제
옵션 만기는 뭐 한 20분 뒤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후에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방향성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같이 조정을 주고 2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 눌림목 구간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지수 상승에 동참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고 올라갈 때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자체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고,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IT, 특히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해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이 끝나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소외주들, 저 PBR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저 PBR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든지 뭐 제지, 해운, 조선 이런 업종들 그동안 오르지 못했고 오히려 조정을 주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장의 키는 고유가 내진 돈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또 고유가 관련해서 파생되는 업종, 그것이 또 말씀하셨던 저 PBR 턴어라운드 업종하고도 겹치는데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라서요. 예. 이제 조정 시에 어떤 업종을 사면 좋은지 업종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원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강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뭐 항공, 기계, 건설 업종을 볼 수가 있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아, 오히려 두산인프라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뭐 1차 벤더, 2차 벤더, 흥국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작은 건설주보다는 대형 건설사, 즉 해외 수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제주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펄프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스프레드시드 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주주에 대해서는 접근할 충분히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향후 총선이라든지 대선 테마에 엮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지주들에 대해서 관심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지주 같은 경우는 무림 계열을 볼 수가 있는 무림페이퍼라든지 한솔제지,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차이나 하오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주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동안 코스피는 이미 상승 전환을 했고 외국인들의 현물 사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시장에 가니까 좀 어떤 종목으로 따라붙고자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혹시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너무 스몰캡 위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유동성 장세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 NC소프트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NC소프트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약 고점 대비 약 절반 이상 빠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NC소프트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향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특히 NC소프트가 4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했던 폭 자체가 기존에 상승하기 전 구간이었던 구간까지 충분히 빠졌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넘치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게임 블레드 앤 소울이라는 게 2분기 때 OBT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 자체라든지 작년 4분기 실적은 이미 부진했지만은 올해의 실적 같은 경우는 향해 올라간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과도한 하락으로 해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27만 5천원 그 이하 가격 27만 2천원에서 3천원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38만원, 35만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보유기간은 6개월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비중은 약 5%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바로 5%를 바로 편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해서 꾸준히 비중을 채워가는 물량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 35만 원까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얘기하셨고요. 기존 포트 보면서 이제는 AS 받아볼게요.
네, 우리 플래닝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기존 포트가 이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NC소프트가 안 들어간 포트가 되겠죠. JT, 신양, 사조해표, 동국실업, 제니, 그리고 심팩 메탈로이라는 걸 또 지난주에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종목이 정말 조금 덩치가 작은 종목으로 많았는데 두 판을 나뉘어서 확인해 보면요. 지금 53.9% 나고 있는 신양을 이익 실현하시겠다 하셨는데 한때 거의 뭐 100% 가까운 수익을 자랑했던 종목인데 한 50% 정도 보고 현금화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JT가 12% 넘는 수익, 동국실업도 20% 넘는 수익, 사조협회는 오늘 거의 상한가 가고 있는데 역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제닉만 좀 조용하고요. 한 종목 더 지난주 종목이었던 심팩 메탈로이도 조금은 수익권이 아닌데 일단 신양 전량 이익 실현 결심하신 이유는요? 예, 신양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한번 매도를 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 약 15%를 들고 있었지만은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는 신양 자체가 60일선이 무너진 채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게 보더라도 60일선 우선은 차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면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지금 잠시 빠진 사조협표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조협표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대규모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테마적인 이유, 특히 4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환율 상승에 의한 여러 가지 외환 차손 손실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분기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에 도달했더라도 사조협표를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길게 들고 가서 좋은 고점이었던 2만원, 18,000원 충분히까지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닉 같은 종목은 현재 수급적인 측면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KB자산운용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닉을 매집하면서 지분 자체를 많이 올렸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3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3분기까지 꾸준히 매집해서 향후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T 종목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약 한 달간 상승했던 종목이 4일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하지만 주가 자체에 빠진 거에 대해서 최근에 주식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고 회사에 대해서 확인을 했지만은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없고 단지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을 해서 60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JT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삼성전자라든지 ITS 이런 사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고 향후에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무너지는 차트에 무너져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홀딩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실업 같은 경우에는 약 2,300원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약 130억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팩 메탈로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다가 며칠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팩 메탈로이 같은 경우는 향후 합금철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고 조선이라든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될 경우에는 심팩 메탈로이의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진 공장이 이번에 최근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신규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3% 정도 수익 보고 53%나 수익을 보고 신양이라는 종목 이익 실현하겠다는 AS 들어봤습니다. 완성본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나갑니다. 오늘 NC소프트가 새롭게 편입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는 신양 종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목은 여전히 6개로 유지가 되네요. NC소프트가 교체 매매됐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종목수 많아서 두 판을 나뉘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상황인데요. 모두 다 홀딩하시면 좋겠고 오늘 특히나 거의 상한가 친다고 해서 사조협회 팔지 마시고 2만 원 이상, 25,000원까지 홀딩하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고 새로운 종목이 바로 NC소프트인데요. 가격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35만 원까지 목표가 불러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